자, 뭐 문재인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언론인들의 이제 저 모임인 이제 관훈 토론에 나와서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북 세력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정치권 내에서 종북 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또 종북이 진보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마녀 사냥식으로 마구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조심스러운 전제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그거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뭐 종북 뭐 이 얘기는 계속 좀 하셨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공주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고 같은 용띠라고 하셨더라고요. 저 나이는 잘 안 따져봤었는데 전혀 다른 삶이다 뭐 이랬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살아온 삶이 다르다. 용띠지만 나는 가난으로 고생할 때 박 후보는 청와대에서 공주처럼 살았고 나는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때 박 후보는 독재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그것은 또 현재로 이어질 때 내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싸울 때 그분은 5.16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얘기하고 유신 독재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시대 정신에서 나와 인식이 다르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그분은 귀족의 자식이라면 나는 서민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대비를 하려는 전략적 포석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답변 중에 이제 그 민주당 내 다른 이제 경쟁 주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두관 지사가 이제 10일경에 아마 이제 도지사를 내놓는 걸로 예정이 되는데 그래서 지사직을 내놓고 하면 안 된다.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하면서 좀 대립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아마도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대선 경선 뛰어드는 것에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경남의 여론과 또 경남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1차적으로 의식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사직을 내놓고 뛰어들 경우에는 대선 날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또 하나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뛰어들 경우에 대선 후보 내가 주자가 돼서 나서게 될 대선 본선에서도 이 경남에서 상당한 감점 요인이 될 테니까 좀 봐서 당선되시거든 그때 그만두시거나 이렇게 하시라 이런 청구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문재인 의원이 김두관 지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도 내가 안 교수에게 질 수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좀 관심을 모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 교수와는 연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국정 경험이라든지 정당 기반이 없이 이렇게 그분의 약점이 이런 약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나는 민주당에서 가장 현재 지지율이 높은 주자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국정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을 대비시키려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대선 주자들의 사조직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뭐 정당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걸로 선거를 치르는 줄 알았는데 사조직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공조직보다 우리가 크면 나중에 다 한 자리도 챙겨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왜 사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조직이 유지되기가 과거보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조직에 자금이 들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각종 포럼이라든지 또는 산악회 등의 형태로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조직 이전에 절대적인 좀 충성도로 맺어지고 개인적으로 우선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개인의 사조직이 얼마나 가동되느냐 여부가 경선에서 1차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사조직의 확대 활동을 적지 않게 주자들이 방기해오거나 방조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 사조직이 이제 당선될 때는 이제 선거운동을 하니까 좋은데 꼭 사조직 때문에 뭐 당선이 되든지 떨어지고 나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뿌리가 깊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월계수회, 김영삼 대통령 때 나라사랑운동본부, 김대중 대통령 때 연청,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모, 그리고 현 정권에서의 이른바 선진연대에 이르기까지 대선 때 특히 아까 경선 때 엄청나게 많이 후보로선 도움이 됐지만 그 조직과 인맥이 결국은 대선 이후에 정권이 들어서면 인사와 이권에 각종 개입하면서 정권에 엄청 부담을 줘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제 국회 개원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여야가 이제 뭐 국민의 이제 따가운 질타에 이제 뭐 좀 아뜨거라 해서 지금 약간 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좀 약간 의견 조건이 많이 상당히 된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쟁점이었던 언론사 파업 청문회,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 청문회의 경우
별도 국정조사는 하지 않고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 차례 청문회를 하는 걸로 의견 접근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복병으로 부상한 게 그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인데 이 사찰 범위를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놓고서 그 현재 그 새누리당은 과거 정권에도 보니까 사찰이 엄청 있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불법 사찰도 같이 조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 반면에 그 현재 야당은 무슨 소리냐. 그 문제가 돼서 지금 불거진 거에 주 포인트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총리실 불법 사찰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마지막 좁혀지지 않고 그럼 있습니다. 언제쯤 좀 타결되는 전망이 좀 있습니까? 전망보다는 현재 쟁점이 압축됐기 때문에 또한 사법부에서 당장 이게 빨리 타결 안 되면 11일부터 사법부에 대법관 네 분이 공백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래서 또 변협도 소송을 낸다 뭐 이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그 압박이 아마 타결에 이르게 될 현재 변수로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